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06명으로 다시 5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다음 주부터 특수학교와 보건교사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며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3 학생에 대한 접종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2.5%나 감소했고 소비도 음식료품 수요가 줄면서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를 거쳐 인간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현지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실험실을 통한 유출 가능성은 매우 낮은 가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등 14개 나라는 성명을 내고 조사 지연과 원자료 접근 부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실험실 유출설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정부가 60세 이상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혈전증 의심 환자가 31명으로 늘었기 때문인데 주로 젊은 여성과 중년 여성들에게서 의심 사례가 집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06명 추가돼 누적 10만 3,08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91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87명이 확진됐습니다. 숨진 환자는 2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731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6명 늘어 누적 108명이 됐고 신규 해외 유입은 15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28,407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85만 2,407명입니다. 2차 접종자는 2,034명 추가돼 누적 8,1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 주부터 특수학교 교사와 보건교사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며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 선생님, 고3 학생에 대한 접종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일상 회복의 여정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먼저 배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등교 수업 확대 이후 한 달 동안 다행히 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학교 밖에서 감염되는 학생이 꾸준히 나오는 만큼 가정에서도 방역 수칙을 빈틈없이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받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바꿨다는 황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허위 조작 정보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범죄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수사당국에 주문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 접종에 쓰일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25만 명분이 오늘 오전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들어온 백신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물량 중 두 번째 인도분으로 오전 8시 22분쯤 UPS 화물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물량은 총 1,300만 명분입니다. 지난 24일 25만 명분을 처음으로 받은 데 이어서 오늘 25만 명분을 추가로 받아 총 5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300만 명분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백신은 경기 평택에 있는 초저온 물류센터에 임시 보관된 이후 전국의 지역 접종센터로 이송됩니다. 정부가 직접 계약한 화이자 백신 50만 명분이 도착하면서 내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접종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350만 9천 명으로 현재까지 이들 가운데 86%가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15만여 명도 내일부터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을 위해서 별도의 접종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 2분기 백신 기근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앞서 도입한 50만 회분에 더해 추가로 50만 회분이 더 들어옵니다. 일단 50만 명이 2회씩 맞을 분량이 확보된 셈입니다. 여기에 2분기에 도입하기로 한 300만 명분 가운데 4월과 5월에 137만 5천 명분이 더 들어오기로 확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162만 5천 명분은 6월에 들어오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과 유럽의 백신 확보 경쟁을 감안하면 도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분기에 도입 예정인 600만 회분 중에서 4월에는 100만 회분, 5월에는 175만 회분이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물량은 6월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분기에 화이자 백신을 380만 명에게 접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은 207만 5천 명분에 불과합니다. 화이자는 접종 간격이 3주에 불과해 2회 접종분을 미리 당겼을 수도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2분기 접종 계획에는 770만 명이 맞기로 돼 있으나 현재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21만 5천 명분뿐입니다. 코백스가 3, 4월에 공급하기로 한 105만 명분 가운데 84만 명분의 도입이 미뤄졌고 우리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개별 계약한 물량 역시 2분기 내 도입이 불투명합니다. 현재는 5월 말, 6월 말로 200만 회분, 500만 회분 이렇게 이제 접종 공급 일정이 대략적으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밖에 얀센 백신은 2분기부터 600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돼 있었으나 5월에 50만 명분을 주겠다는 소식 이후 추가 계획이 없습니다. 모더나 2천만 명분은 미국 내 공급 우선 정책 때문에 수출 물량이 없고 노바백스는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으나 원재료 부족 문제로 언제 도입이 가능할지 오리무중입니다. 질병청만 갖고는 안 됩니다. 네. 이게 뭐 청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인력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제 세워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외교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뭐 국정원이라든지 또 민간 기업이라든지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민 대비 백신 접종률은 1.5%로 세계 100위권 수준입니다. 4차 유행과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기 전에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내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낄 경우 총 이틀의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맞는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도 공가 또는 유급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휴가는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건교사, 또 6월 접종을 앞둔 경찰, 소방,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등에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불가피한 해외 출장을 앞둔 기업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는 기업인 백신 접종 신청이 지난 17일부터 8일 동안 모두 63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부처의 심사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이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 이유로 역학적 위험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국가로 출장이 예정된 경우 심사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거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겨 영업이 정지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가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다 또 적발됐습니다. 업소에 손님과 종업원이 100명 넘게 있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입니다. 어젯밤 10시를 넘긴 시간에도 영업하다가 합동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주점 입구에는 지난 29일 내려진 집합 금지 명령문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겨 집합 금지된 지 하루 만에 또 적발된 겁니다. 당시 업소에는 손님과 종업원 10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개월 동안 2달 잠겼어요. 여기 임대료만요 다 없었어요. 단골 위주로 몰래 손님을 받았지만 당국의 합동 단속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유흥업소가 운영 중단 중인데 네. 그 영업을 한 상태라서요. 또 다르게 더 처벌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문제는 룸살롱과 같은 밀폐된 유흥주점에서는 집단 감염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산과 대전을 비롯한 곳곳에서는 유흥업소와 관련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흥업소의 특성상 QR코드를 출입자 모두에게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접촉자를 찾는 것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피로도가 크지만 감염을 최소화하려면 방역수칙 준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다시 당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코로나19의 터널 속에도 다시 봄은 오고 벚꽃이 피어났습니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도 만개했는데요. 감염 우려로 지자체가 통제 날짜를 앞당기자 그 전에 벚꽃을 보려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살랑부는 봄바람과 함께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린 서울 여의도 윤중로. 나들이 나온 가족들, 손잡고 걷는 연인들, 벚나무 아래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하나, 둘, 셋. 너도 나도 만개한 봄꽃 풍경을 감상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윤중로가 원래 벚꽃길로 유명해가지고 저희 회사가 바로 앞이라서 산책 나왔어요. 너무 예쁘고 진짜 봄이 된 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서 점심시간에 진짜 활력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점심시간을 맞아 부근 직장인들까지 모이면서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우려스런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는가 하면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출발할 때는 상당히 근심도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두면서 벚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로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의도 벚꽃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4월부터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인파가 몰리자 통제 날짜를 하루 앞당겼습니다. 대신 다음 달 5일부터 일부 신청자들만 정해진 시간에 벚꽃길을 거닐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관람객을 추첨하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간격으로 한 번에 최대 99명까지만 출입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청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티켓을 팔아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추첨 관람 아이디어가 안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사실 이제 제안하는 방식은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자유롭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잘못되면은 안표상이나 다른 분들이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자 영등포구는 실명인증 절차와 일회용 QR코드 발급으로 재판매를 막고 입장권 추첨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 알고리즘을 넣어서 자동 추출되게 그렇게 72명이 선정되게 되어 있고요. 무작위로 선정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녹화를 할 거고. 서울시는 상충객이 많이 몰릴 것에 대비해 다음 달 3, 4일과 10, 11일 여의도로 부근 버스 정류장 7곳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정류소에 정차하는 노선 20개는 우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셋째 날인 오늘부터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상관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오늘까지 하루 3차례 지급됨에 따라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저녁 8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내일 새벽 3시부터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한 사람이 사업체 여러 개를 운영하는 18만 5천 명에게는 내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이지만 이번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달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월 산업 생산이 2.1% 늘어난 반면 소비는 0.8%, 설비 투자는 2.5%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늘면서 전월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반도체와 화학제품 생산이 늘고 숙박과 음식점, 운수, 창고업 등이 증가했습니다. 전 산업 생산은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소매 판매는 코로나19 사태로 늘었던 가정 내 음식료품 수요가 줄면서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설비 투자는 선박 등 운송 장비 투자가 늘었지만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이 줄며 2.5% 감소해 넉 달 만에 감소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도한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됐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중국 측의 비협조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가운데 한미일 등 14개국은 조사의 지연과 원자료 접근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WHO의 중국 우한 현지 조사가 끝난 지 48일 만에 공개된 방대한 보고서는 본문만 120페이지에 달합니다. This is only a first start. We've only scratched the surface of this very complex set of studies that need to be conducted, and we have pointed to many additional studies. 보고서는 중간 동물 숙주 전파설 등 4가지 가설을 제시했지만 결정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동조사 보고서는 새로운 세부 협력 사항들로 넘쳐나지만 심오한 통찰력이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AP통신도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며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비협조를 꾸준히 의심해온 미국은 조사팀이 권고한 추가 연구에 대해서도 중국이 어느 정도 협력할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Where we did not have full access to all the raw data we wanted, that has been put as a recommendation for future studies. 조사팀의 보고서 발표가 계속 지연된 점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WHO는 요약 보고서가 2월 중순에 먼저 나올 것이라고 했다가 다시 3월 중순 최종 보고서와 함께 발간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보고서는 결국 이제야 공개됐지만 지연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조사팀의 실험실 유출설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과 영국, 호주 등 14개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코로나 기원 조사의 지연과 원자료 접근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놓고 후폭풍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WHO의 보고서를 검토 중이라면서 중요한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 14개 나라도 공동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의 근원에 대한 국제 전문가의 연구가 지연되고 완전한 원자료와 샘플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번 보고서가 유용한 첫걸음이라면서도 중국 견지 조사가 지연되고 샘플과 데이터 접근성이 제한된 점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개방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WHO에 협조했다면서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행위는 협력을 방해하고 방역 노력을 파괴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각 29일 기준 미국의 신규 확진자를 6만 9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24일에 8만 6천여 명보다는 적지만 주말을 거친 뒤 통상 확진자 수가 적은 월요일 수치로는 지난달 8일 9만 300여 명 이후 가장 많은 겁니다. 일주일 전인 22일에는 5만 1천여 명, 2주일 전에는 5만 6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CNN도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6만 5천여 명으로 한 주 전보다 22%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50개 주 전체가 모든 성인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는 시간표를 내놓았습니다. CNN 방송은 에사 허킨스 아칸소 주지사가 현지 시간 30일부터 백신 접종 자격을 16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50개 주 전체가 모든 성인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선 이미 알래스카, 미시시피,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 14개 주가 백신 접종 문턱을 16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낮췄습니다. 또 나머지 주 대부분도 5월로 잡았던 계획을 4월로 앞당기는 등 속도를 더 내기로 했습니다. 독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일부 제동이 걸렸습니다. 독일 예방접종위원회가 60세 이상에만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 뮌헨시는 60세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베를린시는 부작용에 대한 추가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신중을 기하기 위해 60세 미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ir Personen, egal ob Frauen oder Männer, unter 60 erst einmal nicht mit AstraZeneca impfen. 인근 브란덴부르크주와 뮌헨시도 이날부터 60세 미만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정맥동 혈전증 의심 사례가 31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31명 중 대부분이 젊은 여성들과 중년 여성들이었고 2명은 남성이었습니다. 이 중 9명이 사망했는데 독일의 질병관리청 기역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산하 예방접종위원회는 60세 이상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60세 미만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에 앞서 캐나다는 유럽의 예를 이유로 55세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A rare but very serious side effect has been seen primarily in young women in Europe. 독일의 이번 결정은 영국과 미국에 비해 한참 뒤처진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백신 보급 확대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약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약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한 데 이어서 29일에는 약사단체와 공동으로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한 규약을 마련했습니다.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약국에서의 백신 접종을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북부 항구 도시 제노바시가 처음으로 30일부터 시범적으로 약국 접종을 시작해 관심을 모읍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화성 이주용 우주선 스타쉽이 또 폭발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스타쉽 프로토타입 SN11은 텍사스주 보카치카 발사장에서 이륙해 고도 10km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했으나 착륙 과정에서 폭발했습니다. 스타쉽 폭발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스페이스X는 작년 12월부터 스타쉽의 고고도 시험 비행에 착수했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던 우주선을 로켓 엔진 역추진을 통해 똑바로 세워 직립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각 30일 미얀마에 주재하는 자국의 비필수 업무 공무원과 가족의 철수를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얀마 정세 불안정을 이유로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달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민주화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면서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는 등 유혈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백신 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로 한국형 백신이 하루빨리 나오길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유바이오로직스의 백영옥 대표이사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